안녕하시지요? 변함없이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초로쌤의 서예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문장을 쓰게 됐네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요. 벌써 문장을 쓰기 시작해서 저 하고 있네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십니까? 저는 많이 기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쓰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은 이 봄이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요. 그죠? 꼭 가보고 싶은 곳. 고향. 고향에 가보고 싶잖아요. 네. 저도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요. 혼자도 이렇게 차 끌고서 이렇게 가보기도 합니다. 이 고향이라는 곳, 얼마나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면서 몸살을 앓는 사람들이 있어요. 향수에 빠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봄에 그 고향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판본체 책이 교본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순간순간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냥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한번 생각하면서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좀 수다도 떨어가면서 마을 그냥 그 뭐랄까요 회관 같은 느낌 처음 봐서 지금 있었던 얘기하고 그런 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쓰는 그런 서예 교실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오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조해서 내 고향을 먼저 한번 써볼까요? 이번에는 그냥 획으로 긋는 걸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거의 전체적인 넓이의 중심에 쓰면 됩니다. 근데 이 이용이 아주 너무 복잡하게 됐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 보면 틀릴 때가 있죠. 괜찮습니다. 또 써보겠습니다. 이게 이야기하면서 쓰니까 이게 생각보다 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수다도 떨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먹은 모래밭에서 이렇게 쓰는 것처럼 먹이 덜 묻었어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보다는 요거보단 새로 바깥에 점이 있으니까 좀 들여 쓴 것뿐입니다. 그리고 요거 3분의 3분의 1 쓰고요. 요거 전체적인 중심에 요 글씨 전체적인 중심에 이응이 많이 갈라지면 되는 겁니다. 옛날에 6.25 때 보면요. 전부 그 전쟁을 피해서 멀리 그냥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갔다가 뭐 거기서 이만큼 이렇게 터 잡고 살아도 되는데요. 그 희한하게 그냥 그 최전방이고 뭐고 이렇게 거길 찾아서 그 고향이라고 다시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 6.25 때 가서 서울 가서 뭐 이렇게 좋은 데 가서 그냥 거기 살던 분들이 거기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사셨으면 제가 농담이지만 땅도 비싸고 좋은 거 거기 가서 사셨을 텐데 그 시골까지 그 고향이라고 찾아와서 고생을 계속 하여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계셔요.
고향이 못 가요. 그 목숨을 걸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곳이지만 고향을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이 고향은 굉장히 위대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향을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향을 써 봤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그리면서 써 봤습니다. 그 고향에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그러네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뭘 신경을 쓰다 보니까 봄이 옆에 성큼 다가왔는데도 봄을 모르고 그냥 매스컴이고 뭐 코로나 그래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두려움과 공포 아니면 그런 어려움에 빠져서 올해 봄이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제주도고 뭐 남쪽이고 뭐 보니까요. 전부 그 꽃이 만개했네요. 이렇게 봄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또 지난 겨울에 추워서 그 두께가 얼음이 얼고 땅이 얼었어도 그 속으로 봄은 이렇게 오네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춥고 바람 불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분명히 봄이 온다고 하는 거,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런 아름다운 봄이 온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진짜 봄이 성큼 왔네요. 그래서 봄이 오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성격이 좀 급한가 봐요. 그냥 붓도 그냥 막 산발을 해도 막 갖다 그냥 씁니다. 눈이 오면 앞마당을 쓸 때 빗자루 가지고 와서 눈 쓸면서도 그냥 그 눈이 하얗게 오면 거기다 빗자루 갖고 쓰죠. 뭐라고 쓰죠? 뭐 가하만사성 이렇게 큰 빗자루 갖고 씁니다. 큰 빗자루 갖고 그냥 막 이렇게 이게 뭐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그냥 장난삼아 쓰는 겁니다. 붓이 금방 들고 쓰다 보니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꼭 빗자루 같으네요. 어때? 전 그렇게 씁니다. 그냥 항상 편안하게 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툭툭 쓰는 거죠. 자, 봄이 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왜냐면 그냥 이건 넓이 이렇게 맞춰 쓰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근데 요 오자는 이자 고자도 이자 이거 이자 이거. 그럼 여러분 이잉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잉하면 이게 잉자도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이거 넓이에 이가 가운데 있듯이 오자도 이거에 이 글자에 여기 이거 있죠 이거 이 글자에 이게 중심쯤에 이렇게 딱 이거 오자 이응을 쓰면은 딱 이거 선에 맞춰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밤이 오네 이런 거거든요. 가정에 봄이 오길 바라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꽁꽁 얼어도 겨울 같은 거 다 그런 일들이 따뜻한 봄이 오면서 다 녹아지고 형통하시길 바라면서 봄이 오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또 요런 글씨를 써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쉽게 이렇게 그냥 여러분 그 모래에 가서 손으로 이렇게 쓱쓱 쓰듯이 거기 가서 자꾸 고쳐 씁니까? 그냥 쓰지?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담긴 글씨라서 그거 다 천연 얘기죠. 다 예쁘다 그래요. 거기 가서 글씨 잘 쓰는 사람 못 쓰는 없어요. 그냥 다 가서 그 바닷가 모래 같은 데 가서 글씨 쓰고 싶어요. 저 강 옆에 그런 게 마음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써 보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요. 꽃이 핍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꽃 중 꽃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할미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들레가 있습니다. 우리 어려서 그童謡 배울 때 민들레꽃이가 바람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민들레꽃이 가서 바람에 날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할미꽃은 있잖아요. 어떻게 자라냐면 아주 조그마해서 자라면서도요. 꽃망울이 질 때 보면 처음부터 아주 고개를 땅바닥으로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허리가 구부러진 것처럼 그래서 할미꽃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민들레꽃을 이렇게 피면 똑바로 펴가지고 하얀 소음처럼 이렇게 덩그랗게 폈다가 바람이 불면 그게 전부 씨가 돼서 민들레가 홀씨 돼서 그 대중가요 민들레 홀씨 돼요 이런 식의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그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할미꽃 같은 인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들레 같은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할미꽃 같은 인생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발등만 보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아끼고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나약하게 이렇게 소음처럼 매달려 있었지만 바람이 불면 날리지만 그 민들레는 온 세상으로 퍼집니다. 민들레처럼 향기를 나타내고 민들레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보이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그야말로 할미꽃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회에서 회사에서 어디서든지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할미꽃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 발등만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인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민들레꽃처럼 진짜 홀씨되어 날아가고 나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도 생각하고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민들레 같은 인생이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할미꽃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민들레꽃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 고향에 봄이 오네. 봄을 생각하면서 풋풋한 봄의 향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내 고향엔 봄이 오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치매 증세가 계셨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엄마 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서예에서 이게 글을 써주면서 완전히 그냥 순서를 막 뒤죽박죽해서 써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내 고향엔 봄이 오네 그러면 봄이 오네 내 고향엔 이렇게 거꾸로 써가지고 긴 내용도 이제 앞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써서 내가 이걸 그냥 쉽게 쓰면은 이거 치매가 안 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려고요. 그게 거꾸로 쓰기도 합니다. 한번 뒤집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을 생각하시면서 봄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는 거죠, 뭐. 이렇게 쓰면은 금방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오자의 이응은 요 넓이 중간쯤에 이렇게 걸치게 쓰시면 아래 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요런 거 지금 위에가 좀 덜 맞춰졌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이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위로 올리고요. 고자 올리고 이 향자를 더 크게 쓰고 해서 이게 결국 글씨는 이 위아래만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오늘은 그냥 글씨 연습이니까요. 내 고향엔 봄이 오네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내 고향엔 봄이 오네 오늘 써봤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요새는 질병이 뭐 걸리면 이게 좀 무거운 질병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암에 걸리거나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치료하기가 이게 좀 쉽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좋아지는 거는요. 그분이 태어난 고향에 찾아가서 옛날에 먹던 물도 먹어보고 그 산천도 가보고 거기서 나온 나물도 먹고 그러면 그렇게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고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그런 것처럼 이 고향은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나 봐요. 거기 가서 위로를 받고 거기 가서 가면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은 호주에 사십니다. 근데 이 교수님이 고향이 황해도 재령이라고 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피난 나오셨어요. 고향을 못 가시고 연세는 높아지시고 그러니까 호주에 계시지만 고향을 그리면서 1년에 한두 차례 꼭 나오셔서 고향이 가까운 지역에다 방을 얻어 놓으시고 또 네 분이 와서 몇 달씩 있다 가십니다. 고향을 그리면서 항상 이게 남북 통일되면 고향에 가신다고 그런 거예요. 고향이 못 가요. 호주에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데도 그 옛날 살던 그 고향을 그리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향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가 꼭 가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 무슨 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봄이 올 때 봄을 느끼면서 고향을 느껴보기 위해서 내 고향엔 봄이 오네를 써봤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강의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서예인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따뜻한 봄이 선물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널리 널리 우리 초록쌤에 사여 계실 광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